자, 그렇습니다. 저희 코인KO도 프로그램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코인KO는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관련 내용들의 장단점은 물론 숨겨진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앞담화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2018년 마지막 주와 새해 첫 주를 쉬고 올 들어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읽다 보니까, 네. 지금 읽다 보니까 저희가 첫 방송이 아닌데 잘못 두 번째. 네, 두 번째인데 첫 방송이라고 잘못 주셨습니다. 혹시 네, 이설님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아, 진짜. 저희야 뭐 생방에 강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이성문 팀장님이 항상 준비해 주시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코너는요,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한 각종 뉴스들을 모아서 베스트 뉴스와 워스트 뉴스로 소개해보는 이성문 팀장님의 코인 BMW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많을까요? 아, 저희가 항상 이제 뉴스를 하면 항상 그 분위기가 우울했는데. 네. 오늘도? 네, 우울하죠. 아, 네. 네. 특히 추정 60분 제가 그렇죠. 60분을 정신없이 봤는데 네. 우울하더라고요. 잘 네. 찍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제가 네.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선이라고 여겼던 40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네. 오늘은 시작부터 약간 우울한 분위기긴 한데 저희가 또 항상 마무리는 행복하게 꽃길만 걷자면 네, 네. 네. 저희는 항상 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웃음을 드리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성문 팀장님 준비해 주신 기사 한번 네, 볼까요? 지금 이제 부정 뉴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코미드 거래소죠. 코미드 네. 관련된 얘기인데 네. 코미드 대표이사가 결국은 이제 징역형 3년형을 받았죠. 아이고. 네,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그 실제로 코인이 없으면서 네. 아 근데 저기 네. 좀 정정해야 될 게요. 네네. 코미드 전 대표입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네. 전 지금 대표죠. 대표님 저 얘기 들으면 심장이 철렁하실 그렇죠. 거예요. 연락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전 대표님. 네, 전 대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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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코인이 없으면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장부거래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코인이나 원화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거래소가 없는 코인을 있는 것처럼 해서 매매를 시킨다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장부거래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어요. 네. 얘네들 이제 장부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실이 밝혀졌고 구속된 첫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장부거래 가장 매매까지 했습니다. 네. 가장 매매라고 하면 그 이제 증권 용어긴 한데 실제로 그 사고자 하는 니즈가 없는데 허위 주문을 내서 네. 꼭 주문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거죠. 실제로 지금 뭐 제가 뭐 대형 거래소들은 안 그렇겠지만 소형 네. 거래소들 보면 저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봇을 돌리는 것 같다라든지 그런 어떤 가장 매매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어떤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게 좀 시장에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 거래소 때문에 지금 피해 보신 분들도 계신 건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가장 매매나 장부 거래를 한 거를 네. 피해 봤다고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명하기도 힘들고 네.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암호화폐 이제 거래 관련해서 이제 장부 거래나 이제 허위 거래 네네.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가 없는데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은행도 돈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디지털로만 한다고 해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도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갑에 코인이 없는데 디지털 수차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거래를 그렇죠. 했던 정황 사례가 이미 1년 전부터 저희 뭐 블로그에 많이 소개를 했고 그 문제가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작년에 900조 같던 시장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한 500조 가량은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그러니까 고수덤머니 같은 거죠. 한 게임 고수덤머니 같은 걸로 최초의 암호화폐가 한 게임 고수덤머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슬픈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너무 늦게 우리가 알고 네. 정부의 기관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에 대한 이게 이제 아니, 네. 네,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증권 시장 최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 지수가 19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 그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초반 그러니까 저희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작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매매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다 제도화하고 네.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이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신혜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이나 어떤 규제 그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자유롭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네, 것 중에 하나가 해본 예, 말하죠. 네. 빨리 어떤 그 규제책을 내놔라, 네. 제도화해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정 60분 그렇죠. 보셨죠?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온 그 MC 사회자가 한 얘기가 그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빨리 제도화해달라. 그걸로 마무리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네. 있는 문제네요. 그 멘트가요. 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사실인데요. 이제 악재 뉴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전 반대로 듣는 건 뭐냐면 그런 투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방송이 공영방송인데 네. 규제를 원한다는 얘기는 네네. 결국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네. 재발견은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걸러주는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방송이 네. 그런 필터링이 꼭 돼서 네네. 고랑 기자님이 꼭 작전하시고 아, 네. 잘 되시길. 그래서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장부 거래 네. 얘기에 대해서 문제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앞서서 다른 거래소가 1월 달인가 아마 그 판결이 났어요. 이때 코인네스트? 네. 네,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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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일단 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지금 네. 현재 이제 2심 가가지고 다시 다투고 있거든요. 이제 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거래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장부 거래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장부 거래라고 하는 게 아까 은행은 장부 거래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은행은 장부 거래 합니다. 아니, 장부거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기준이 있죠. 다른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은행 일단은 다들 생각하기에 은행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K 은행이 네.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 와서 그걸 고객들한테 대출해 준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100만 원은 그대로 이 K 은행 안에 있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네, 대출. 지급 준비율이라고 네. 하는데요. 누군가 이제 고객들이 와서 돈을 찾아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비율 지금 한 몇 프로인가? 10%인가요?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지급 준비율, 3%입니다. 3%밖에 안 되는군요. 대충 한 10%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10%였고요. 네. 3%라고 치고 뭐 10%라고 하면 그러니까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고객들한테 대출해줘요. 네. 아파트 뭐를 사고 싶은 사람 아니면 뭐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대출해줘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대출하고 또 누군 어떤 고객은 와가지고 또 난 예금할래 해가지고 또 100만 원 맡기겠죠. 네. 그럼 그 100만 원 예금 맡긴 돈 가운데서 10만 원만 남겨두고 또 대출해 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 빌려주는 것 같잖아요. 이 레버리지가 100만 원을 엄청나요. 빌려왔잖아요. 네. 그걸 빌려주고 그러면 빌려주고. 100만 원에 9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야. 100만 원 그대로 놔두고.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레버리지가 엄청난 거죠. 네. 은행이 그렇게 먹고 있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은행들이 뭐 영업이익이 1조가 났다. 네. 뭐 이 지난 1년 동안 네. 4대 은행이 번 돈이 뭐 10조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들, 고객들이 비판하는 게 야, 쟤네들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대맞은 먹는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장부거래 할 수 있는 거 1.9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빌려줄 수 있는 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은행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금산분리나 은산분리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산업자본이나 산업자본이나 아니 뭐 끼어들어가지고 은행을 하면서 그 산업자본이 갖고 있는 은행이 그 은행 자체에서 고객들 돈으로 자기네들 계열사들 지원할까봐 이게 IMF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 금산분리는 아니고요. 그 은산분리라고 해서 은행과 그렇죠. 그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규제로 해서 다 마련이 돼 있고 그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내줬기 때문에 그게 네. 장부 거래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그 어떤 규제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몰래 이런 편법에 판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코미드 거래소 전 대표가 네.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그 대형 거래소 유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유 거래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12월 말에 비트코인이 막 오르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검찰 유 거래소 대표 등 3인 불구속 기소 이거 나왔어요.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장부 거래했다. 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봇 돌렸다. 뭐 이런 네.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실 정확히 다퉈봐야 되는데 이 코미드와 이 유 거래소 말해도 되나? 유 거래소와의 차이는 뭐냐면 네네. 테스트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유 업비트를 이제 뭐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네. 이 차이가 뭐냐면 업비트는 이게 이제 코인을 옮기고 뭐 하는 거가 약간 이제 뭐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속 네네. 왔다 갔다 하면 자기네들 법인 계좌 안에 있는 한도 내에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거고 코미드는 없는 걸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거 법원에서 다퉈봐야 되는데 이 네. 장부거래 문제,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계좌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다만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고객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엄연하게 장부거래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수를 해가지고 거래량을 부풀린다는 거. 네, 맞네요. 거래소가 보수를 돌리거든요. 실제로 뭐죠? 2014년에 그 해킹 당해가지고 파산한 세계 최고 거래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마운트곡스. 마운트곡스. 마운트곡스가 파산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분석해 봤더니 마운트곡스에서 이뤘던 거래량의 90%가 보수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보수로 가격을 끌어올린 거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은 거래소도 보수를 돌리고 있지만 네네. 거래소가 API를 공개하거든요. 네. 그러면 유저들이 와가지고 보수를 돌려요. 자기들끼리 또 보수를 돌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그럼 거래소가 보수를 돌리는 건 느낌상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거래량을 부풀리는 거니까. 그럼 유저들이 보수를 돌리는 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주식시장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초빈도 매매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빈도 매매가 뭐냐?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그 순간에 가격을 움직이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왔어요. 네네. 해오다가 몇 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플래시 크래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갑자기 지수가 확 폭락을 한 거예요. 왜냐? 이 봇들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알고리즘상 다 네. 매도 처리를 네. 사인을 해버리는 맞아요. 거죠. 이 기계들은 그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초빈도 매매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뭐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허가받은 데만 해라.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규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마련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 실제로 그 제가 알기로는 H증권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데 그 초빈도 매매를 하면서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초빈도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거래소 서버 옆에다가 사무실 얻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잡고다 보니까 이게 뭐죠? 불법인지 아닌지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관련법이 거예요. 없죠, 사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초빈도 매매에 대한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그에 대한 규제도 이제 각국 나라별로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그 어떤 규제도 없는 상황이고 네. 뭘 해도 이거는 저 합법인지 불법인지 편법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뭐 엄청 긴 역사를 갖고 있죠. 뭐 독일도 회사부터 시작하면은 뭐 주식회사 제도는 1600년에 시작하면 500년이 넘은 거고 시장만 따지면 거래소 역사만 따지면 뭐 200년이 넘었을 텐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200년 동안 발달해온 자본시장의 역사 과정에서 설립된 주식시장의 규제가 네. 암호화폐 시장이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여기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유형이 비슷한 주식 시장의 규제 제도를 네. 암호화폐 시장에 맞도록 차용해서 빨리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클린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규제 당국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매주 나오네요. 네. 지금 채팅상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네. 증권거래소에서도 보수를 돌린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증권거래소가 보수를 돌리지 그렇진 않습니다. 않아요. 그리고 그 LP라고 유동성 공급업자가 있는데 네네. 그 상품을 내놓은 업체가 보수를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돌리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코인 거래소에서 돌리는 보타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만들어져야 돼. 우리도 제도가 좀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이제 고란 기자님께서 그 거래소 옆에다가 두는 것보다 통신사 옆에다 두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용선을 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연결돼서 일반적인 그 우리 인터넷선을 쓰는 게 아니라 증권사하고 다이렉트로 전용선을 깔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용선을 깔고 그 증권사들이 그 프라이빗 시스템을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월간 1,000만 원씩 내는 전용선을 깔고 쓰기 때문에 증권사 옆에 거래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그런 될 것 같습니다. 것까지 다. 네, 그래서 아니, 진짜 그때 이분들은- 그래서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었죠? 그분들에 대해서 그 우연히 처리 나지 않았나요? 우연히 처리가 네네. 나온 거예요? 네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네. 그런 자동 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작년인가 골드만 쪽에서 대량으로 아마 실업이 나온 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 이제 사람이 매매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탈피가 돼서 네네. 보수로 돼갖고 3분 남기고 아마 290분 정도가 작년에 퇴사를 종용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퇴직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재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면서 네. 봤는데 그 말씀하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그 매수 시그널을 내보내는 인공지능과 매도 시그널을 내보내는 인공지능이 있대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두 개를 썸해서 어디로 갈 건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이 세 개를 갖고 돌리는데 최종적인 주문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서 네. 마지막 시그널 내보내는 게 매도 그렇게
시그널 내보내면 네. 최종적으로 사람이 판단해서 버튼을 누를지 말지 아. 판단한다. 지금은 그런 신혜동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판단들을 다 보시 지금 AI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6년인가요? 그 17년인가요? 그 골드만삭스 CEO가 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금융회사 출신이 아니라 IT 출신이 네. 70%다. 우리는 전통적인 월가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기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네요. 매도해. 그렇죠, 그렇죠. 매도해. 선택은 네가 하겠지만 나는 매도하고 네. 얘기하고 싶어. 이런 근데 느낌이구나. 그 기계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트레이닝 최고점에 갔을 때는 네. 기계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네. 말씀하신 최종 선택 권한을 사람이 네. 지듯이 핵을 쏘는 것도 마지막엔 사람이 이제 네. 쏘듯이 마찬가지로 그 대량 매도 사태가 한번 나온 이후로는 그 최종 관리는 사람들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AI 같은 게 나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의 가격도 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 심리에 의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나 이런 자동 프로그램을 해서 시장이 조작되고 왜곡된다는 거에 대한 네. 우려감을 표명하는 게 네. 훨씬 더 이제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제가.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고수감 별사님이 신혜드님의 굉장한 팬이신가 봐요. 신혜드님이 아, 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봐! 역시 우리의 신두님! 막 이러면서 거의 저 정도면 종교 아닌가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거의 이게 종교하면 안 신도교예요,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예. 아, 네. 신두님이 얘기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않으시면 어떻게 네. 그렇게 시장이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어떤 분께서는 신두님이 의외로 웃는 모습이 굉장히 아. 예쁘시다고 신두님 좀 웃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근데 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웃고 떠드는 자리 대단히 좋아하는데 네, 네. 아까도 와서 좀 인사 좀 드리고 싶고 했는데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거래소 직원도 아니고 네. ICO를 한 사람도 아니고 네. 기자도 아니고 네. 같은 투자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뭐 물론 우울할 때는 어디 가서 이제 시끄러운 데도 가끔 갑니다. 노래를 힙합을 좋아해 가는데 몰래 같이. 힙합. 스웩이. 네, 근데 실제로는 평상시 다니면서 그렇게 그 투자자들을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웃지 못한 게 있는데 장이 좋아지면 그래서. 네, 뭐 장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네. 라이브로 힙합 노래 드시고 한번 뭐 즐기나요? 공약 가시나요? 위 벗고, 예. 비트코인 얼마 가면 뭐 공약 거시나요? 1,800만 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아. 가격 가면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네. 연내 1,800만 원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 이제 욕이 많이 올라올 네네. 것 같은데 이거 짤로 많이 쓸 건데요. 네네. 전 연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세계 거시경제 측면에서 위험성이 닥쳐온다면 네네네. 비트코인 1억도 연내 보고 있습니다. 오. 1억은 맞지. 그냥 제 의견이니까 네, 네. 그냥, 아이고, 네. 그냥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냥 흘려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엄태구 씨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어, 오늘 신두교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많이 몰고 오셔서. 이야, 어떻게 좀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동접자 뭐. 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두 번째 뉴스에 네, 첫 번째 뉴스가 뉴스에서 있죠. 내용이 좀 길었는데 네. 두 번째는 그냥 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네, 그런 내용이네요. 또 네, 당했습니다. 네, 네. 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하여튼 또 당했습니다. 40억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됐나요? 아직 그 지금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고 얘네들이 링크 놓은 그 뉴질랜드 경찰 사이트를 내가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뉴질랜드 경찰청 사이트 들어가서 내용을 봤는데 네. 아직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밖에 네네.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죠. 거래소가 해킹당했다 그러고 먹튀한다. 사실 예. 마운트 곡수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죠. 네.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금액이 네. 40억이라서 좀 먹튀하기는데 워낙 작은 거래소긴 하고요. 네. 네네네. 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네. 번째가 이제 그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결국은 2월 말로 연기가 됐죠. 정말, 네. 근데 네. 2월 말로 연기가 됐는데 네. 2월 말에 이번에 하려고 했던 하드포크 내용을 5개였는데 그 내용을 5개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4개만 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1개는 네. 다음 하드포크 때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재진입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전에 처음에 이더리움이 그 다오 사태가 이제 재진입 네네. 공격 문제 때문에 하드포크를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승계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하드포크를 해서 현재 이더리움인데 결국은 그 문제가 또
터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에 가스비를 낮추면서 그동안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스비가 높았기 때문에 네. 공격을 해봤자 실이익이 없었다. 근데 이제 공격하는 쪽이 더 손해가 네, 나는. 근데 이제 가스비를 낮추면서 네.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5개 하드포크 내용 중에 그 문제가 됐던 하나는 빼고 나머지 네. 4개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뭐 악재도 이건 긍정도 부정도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그나마 코인 2세대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이 지금 가스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낮춰야 되는 숙명적 문제는 있는데 그걸 낮추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극복 못하면 이 스마트 컨트랙터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재단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네네. 드리면 아까 ICO에 대해서 컨설팅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더뎁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저는요, 이더뎁으로 근데- 작용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네네. 어떻게 되는 저희가 이제 팀이 좀 나눠져 있는데 네네. 좀 오늘 같이 와 계시는데 좀 기술 투자자 마인드로 딱. 네네. 오. 저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내잖아요. 그다음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덱을 만든 대비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오스 사실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이오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느껴지는 거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용이 너무 어렵고 덱을 만드는 건 쉽다 하더라도 비용 뭐 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걸 사게 만들었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복잡해진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을 능가할 만한 뭔가가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을 추천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더리움이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더리움을 대체할 만한 플랫폼이 한번 잠시 동안 것이다. 앞으로 치고 나올 거다.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되고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네, 이더리움이라고 맞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또 뭔가 예정됐던 원래 로드맵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뭘 연기하니까 시장에 뭐 악재로 작용해서요.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고언어라는 걸 쓰면서 그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고언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네. 공부는 좀 쉬운 언어거든요. 근데 언어가 쉽다는 얘기는 개발 언어가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약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더리움이 이제 그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뭐 자바 같은 경우에 자바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개발자들이 야, 이런 허접한 언어를 누가 쓰냐. 그랬는데 지금은 자바가 대세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언어도 성장을 한 거거든요. 많이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 언어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텐데 이 블록체인 시장이 이 마켓이 그걸 기다려주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재단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요. 아더키님께서 이더리움이 하려는 US 멀티체인 이미 구현한 아더가 있지. 아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한숨을 왜 이렇게 크게 쉬세요? 갑자기 아더요? 근데 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아더 코인을 설명하기가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네. 작년에 유럽의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상당히 붐을 좀 일으켰었는데 네. 사실은 아더나 이더나 아더나 이름이 비슷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 자체도 뭐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삼성을 다 베이스에 놓고 스타트업들이 삼성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듯이 아더도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하고 나온 거지.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뭐 아더가 뭐 그런 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다 말은 하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뭐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본다고 해서 구현을 못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가 그렇게 빨라갖고 자기네 말대로 그런 전송 속도를 유지했다 그러면 지금 실용화된 덱이 안 나왔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만의 주장이고 그들만의 의견을 우리가 투자를 종용하게 돼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뭐 기술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보여주지 않는 한 이제는 맞아요. 시장이 믿지 맞아요. 않는다. 가격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2세대도 아직 구현이 안 됐는데 4세대, 5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를 이로해선 신뢰할 수가 없어서 저는 뭐 아더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면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결국엔 상용화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뭐
이더를 보완을 하든 이오스보다 더 좋든 그건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중에 너무 이더 킬러, 이더를 네. 넘어선다, 이더보다 낫다라는 애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많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플랫폼 코인들인데 아도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신둔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실제로 얘네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돼서 뎁들이 없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실제 뭐 쓸만한 코인이 아닌지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들 너무 들리니까 많아, 안 너무 봤는데 제가 한번 다음 주에는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오. 네, 보고서 한번 개인적인 판단 제가 보는 거 아니고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이 네. 좀 보시고 네. 실제로 이더를 능가할 수 있는 코드인지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 그럼 코드가 만약에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논하기에도 그 전에 이미 개발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많은 코인들이 나왔을 때 아더 탭으로 이더리움의 최소한 10분의 1이라도 활성화가 됐어야만 우리한테 알려졌을 건데 네. 전혀 그러질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잠재적으로 봤을 때 그쵸. 평가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결과가 이미 시장에 가격으로 반영을 해주고 네네.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들리는 게 없으면 네. 그 역시 우리가 그들만의 이제 무슨 자기네들의 기술 구현을 우리가 네. 믿어줄 수 있는 네. 시장은 아니에요. 이제. 아니 사실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코드가 이게 더 낫네, 우리는 TPS 얼마네, 이게 일반인들과 그 저기 블록체인 사용하는 일반인들과 코인에 투자하는 일반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뭔가 그렇죠. 보여줘야지. 네. 실생활에 뭔가 를 네. 보여줘야지. 네. 근데 저분은 꼭 아더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닉네임마저 아더킹이신데 다음 아니 아더는 주에- 실제로 네. 각광받았던 코인이 앞으로도 시장성 확실히 있는 건 맞아요. 있는 네. 건 저도 이제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갖고 이제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도 저도 평가를 나쁘게 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때 당시 좋은 평가를 기반으로 지금 많은 활성화된 프로젝트들이 가격은 폭락해서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리거나 하는 게 없어서 아쉽다는 정도지 아쉽다. 나쁘다는 말씀을 뭐 드리는 거 아니니까. 예. 우리 이성우 팀장님이 다음 주에 또 직접 네. 아, 기술 분석을. 네. 네. 아 직접 아니고 팀이 하신다 그랬죠? 네네. 꼭 다 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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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방송 때도 네. 꼭 함께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부정의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네. 네, 뭐 이거 뭐 사실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 뭐 저희가 이제 현재 기대하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네. 거가 두 개가 있는데 벡트하고 ETF죠. 근데 이제 브라이언 켈리가 뭐 ETF 승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이냐 막걸리냐가 네.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뭐죠?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벡트가 공식적으로 그 1월 24일 날 오픈하겠다 그런 걸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오픈하겠다라고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ETF는 승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이 움직이려면 뭐가 됐든 ETF가 승인이 나든 아니면 이건 영원히 불가능해라고 하여튼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움직일 텐데 지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장은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 거 누가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정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의 관련자들 저희도 이제 물론 시장의 관련자고요. 네네. 여기 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다 시장의 관련자겠지만 시장의 관련자들은 당연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말이 앞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앞뒤 안 맞는 얘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브라이언 켈리하고 뭐 독대를 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기사 그러셨나요? 근데 내용으로는 저게 좀 제목이에요? 네네 제목입니다. 제목을 저렇게 먹었을까? 뭔가 제가 이제 마음이 드네요. 조금 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자 그러면 네네. ETF 관련해서 되게 지금 뉴스에서 작년부터 핫했고 네. 그거에 이제 승인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좀 짚어본 문제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된 시기가 얼마 안 됐고 국제적인 라이센스를 검증받은 곳이 없는데 네. 그런 코인 업체들이 ETF를 승인했을 때 기존의 금융권이 지금 심사를 하는데 네. 걔네 승인 신청을 승인해 줄 거냐 이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땐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벡트 거래소라든가 LEX라든가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금 공인된 금융권에서 벡트 거래소 오픈함으로써 이런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그렇죠. 토대로 ETF 네. 승인을 낸다 그러면 기존의 SEC나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거는 분명히 진지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CM이나 CEOB가 이미 1년 전부터 해온 그런 상품이 만약에 심사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코인 업체들이 지금 되도 않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쪼가리 가지고 지금 들이밀어서 심사를 받겠다.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 네.
그거는 초등학생이 대입 시험 본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굉장히 속 시원하게 네. 얘기하는. 지금 고3이 대입을 보는 거지 초등학생이 대입 시험을 본다고 해서 붙을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나 폭락을 해서 투자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버리는 그래서 네. 대단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도 좀 있어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요즘은 ETF 얘기 나와도 별로 그닥 움직이지 않는. 근데 아직도 이제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게 네. 있어갖고 그것만 이제 목매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냉정하게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태국이 먼저 ETF 나올 것 같아요. 태국이 오늘 보니까 태국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취급하겠다라고 인가를 내달라고 정부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태국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싶습니다. 갑자기 있겠다. 태국 얘기 나오니까 어떤 암호화폐가 이제 ICO 하면서 뭔가 이렇게 미덕 행사를 하는데 네. 태국 공주가 와 있었다는 얘기. 관심이 그 많으신가 행사장이 봐. 정말 되게 유니크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되게 뭔가 우아한 노래가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막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엄청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코인이 그거는 스캠이죠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코인 어때요?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슬픈 얘기지만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라든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우리가 확답을 할 수 있을 때는요. 네. 최소한 미국이나 일본에서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호를 줘야 돼요. 네.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규제하겠다. 최소한 흑백 논리로 어떤 정도의 이런 네. 뉘앙스를 줘야 되는데 네. 막는다면서 열어주는 분위기라든가 열어주는 분위기면서 막는 분위기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투자자한테 혼란인데 물론 저야 당연히 우상향 한다고 보고 비트가 간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건 사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네. 지금 가격이 낮더라고 그래도 몇 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승인을 내준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분들 중에 그 추적 60분이나 아니면은 그 MBC에서 뉴스에서 나왔던 그 돈스코이어 코인 사기도 그렇고요. 네. 누군가가 분명히 오를 거야. 몇 배 수익을 보장할게 하면은 절대 믿지 마세요. 상승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상승해. 내가 너에게 10배의 수익을 안겨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시고요. 제가 2017년 한 5월쯤에 오코인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네. 오코인이 사실 그 글로벌 스캠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코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욕 먹죠. 엄청나게 많은 욕을 메일로 얻어먹었습니다. 네. 소송 건다는 것도 한두 그러면서 너 두고 봐라. 상장하면은 내가 너 다 뭐 할 거다. 너 어떻게 그럴 수 맞아요. 있니? 취재해봤니? 네가 불가리아 가봤니? 그 만든 분이 불가리아 분이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상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상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저거군요. 그냥 이니셜만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오, 먼저 네, 네. 네. 뒤에 그러니까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여자분이 만든 거 말씀하시죠? 네, 그분도 이제 그분 거기 투자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상장에 대한 꿈을 꿔고 계시면서 네. 상장만 하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상장 안 하고요. 그다음에 몇 배 수익을 보장할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 수신이고요, 사기입니다. 네. 달콤한 말은 한 번씩 또 내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오늘 신두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역시 신두님 코인 자판기. 이거 원래 우리 고라님 건데 제가 오늘 지식 자판기. 넘겨드리겠습니다. 코인 자판기요? 저희가 원래 이제 지식 자판기라고 해서 누르면 지식이 계속 나온다. 아니, 코인을 그건 넣으면 네, 설명이 코인 나온다. 나오면 지식이 나온다. 저는 그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물려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물린 사람은 제가 이제 이런 강연장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작년에 비트코인 몇 억 간다 해갖고 돈 버신 분이 있어요. 몇 억 벌었다 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분하고 지금 90% 물린 분하고 붙여서 만약에 토론을 하잖아요. KO로 누가 이기냐면 100% 물리신 분이 이겨요. 왜냐면 그분은 공부를 안 해도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잘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목숨을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유시민 씨도 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유시민 씨도 꺾을 수 있는 분들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씨 언제든 만나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그럼 다음 이제 긍정 뉴스 긍정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장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네. 첫 번째 뉴스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영향 평가가 부처 정책으로 부처 간의 정책 길잡이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일단 정부가 정책 수립에 나설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예요.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정책을 만들어라. 네. 그 정책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네. 그리고 추정 60분에 나오는 그런 사기들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정부 정책 결정 나오고 법안 상정돼서 통과될 때까지 또 1년 이상 수개월에 엄청난 걸리겠죠. 시간이. 네.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네.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고런 기자님은 네. 정부에서 나서서 뭘 해서 잘 된 케이스를 잘 못 봐가지고 그냥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냥 판만 깔아주고 혁신은 민간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업이 해야지. 정부가 혁신을 하고 정부가 뭘 하는 거는 그 21세기, 22세기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요. 우리도 미국처럼 우리 그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조국. 네. 네. 천조국. Do no harm. 해를 끼치지 않으면 뭐든지 해라. 일단 풀어줘라라는 원칙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금융위에서 그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네. 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애들이 노는 놀이터예요. 모래. 끝장날 수 있는 네. 모래 놀이터인데 모래. 거기 그 모래였기 때문에 애들이 넘어지고 뭐 해도 안 다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래장난하면서 아무거나 다 해봐. 라고 하는 그 샌드박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가 그 샌드박스 만들어주고 핀테크 기업들이 그 안에서 놀아라라고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거가 네. 그 금융 관련돼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 정부에서 이걸 봐서 30일 이내에 회답이 없으면 그냥 해도 된답니다. 네, 그냥 해라라는 이제 사인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약간 이런 요청을 하고 정부에다가 이런 건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해도 괜찮은지라는 이런 걸 많이 내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허가를 해주든지 네. 아니면 30일 동안 그냥 입국 다물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하나 있지 않나요? 네네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왜 두 분만 알고 계세요? 궁금해 죽겠네. 블록체인 뭐 송금 기반 뭐 그런 네. 말씀하신 거 네. 같아요. 네, 모인이라는 딱 업체인데요. 얘기하시는 네네. 네. 블록체인으로 해외 송금하겠다고 이제 샌드박스 신청을 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 해주는 네, 걸로요? 해주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정부 규제도 뭐 확실치 명확치 않지만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최소한 블록체인 금융 송금 시스템, 국가 간의 송금 시스템 반드시 네. 필요하다. 반드시 그게 왜냐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시간이 되면 뭐 관련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지금 코인을 송금 서비스 중에 제일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제일 시총이 높다? 뭐 네. 제일 뭐 네네네. 각광받고 있다? 네네.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침체기를 가더라도 리플코인은 비트코인으로 매수되는 시장만 조금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뭐 그런 송금 시장, 네. 송금을 기반하는 이런 블록체인 뭐 스타트업이나 코인들은 성장 가능성이 로드맵만 좀 가능하다면 볼 수 있는 뉴스 아닐까. 아, 근데 저 리플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리플이 뭐 정확히 말하면 XRP라고 하는데요. 리플은 그 회사고 그 코인은 XRP인데 그 지금 은행들이 왜 리플 도입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건 송금 시스템이죠. 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게 뭐 그 은행들이 야 XRP를 쓴다, 리플 코인을 쓴다가 아니고요. 그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송금 시스템 맞죠. 중에 네. 엑스커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고요. 스타트업 중에서도 그 엑스커런트를 도입해가지고 송금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한 곳이 있는데요. 그 XRP는 이 그 코인 시장에 엑스커런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엑스커런트 시스템이 여러 은행에 많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XRP가 가격이 오른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예, 그럼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2017년 말에 그 리플의 우리 CEO인 그 빵형, 그 브래드 갈릭 네. 그 CEO가 왔을 때, 빵형이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야, 이거랑 이게 잘 된다고 해서 리플 가격이 오르는 거냐, XRP 가격이 오르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죠. 리플 그 CEO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너 생각해봐. XRP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 알아? 우리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XRP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투자자로서는 사실 실망이네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뭐가 있어서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단순히 자기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네.
물론 저는 리플에 대해서 우호적이긴 하지만 뭐 CEO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네. 엑스커런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XRP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호환이 때문에 제일 잘 열려 있다. 은행들이 지금 현재는 엑스커런트만 도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XRP의 뭐 효용성을 알고 리플도 많이 쓸 거다라는 이제 희망을 담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 하여간 빵형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리버스 ICO 하는 업체들의 코인 이코노미를 보면 네. 실제로 그 기업이 돈을 번다고 해도 이게 네. STO,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을 벌어도 코인 가치가 상승해야 되는 연관성이 없어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잘 돼서 네. 뭐 텐센트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리바바나 투자를 받았는데 실제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한테 이런 것도 설명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투자가 날 때 투자 설명회 때 우리가 투자를 받았지만 사실 코인에 받은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회사에 받은 대한, 거다. 네. 이런 지분에 대한 투자였고 네, 네,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딱 자르고 코인에 투자한 것처럼 그렇죠. 설명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투자가들이 알고 했을 땐 늦었고 가격은 이미 폭락했고. 저기 도라니 크님 리플 매도해야 하나?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투자자 본인께서 공부하셔서 네.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만 네. 저는 그 리플 회사가 잘 되는 것과 엑스커런트 시스템이 그 많이 은행들이 도입하는 것과 XRP 리플 코인의 가격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그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답이죠. 네. 네, 네. 리플 코인 갖고 희망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전문가적인 견해가 더 중요하다고. 채팅창에 바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거든요. 아, 그게 관련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가 지금 아신 분들도 좀 계신 그래서 것 이런 같고. 프로가 많이 뭐 하신 것 직접적인 네. 관련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엑스커런트라는 송금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XRP, 리플 코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쓸 거다라고 이제 희망하는데 간단히 그냥 네.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뭐 큰 경쟁 업체들은 리플 코인 같은 걸 니네가 블록체인 시스템 만들 수 있으면 코인 만들어서 써. 네. 근데 영세 사업자들이나 내가 기술적인 부분이 없으면 리플 코인을 구매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네.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리플 코인을 쓰지 않을 수 그러니까 다 된다도 아니고 다 안 된다도 아니에요. 네. 저변이 넓어지면 당연히 쓰는 사람은 많아진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네,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또 채팅창에서 다들 너무 똑똑하신데 평소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하신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똑똑하게 18시간 정도 합니다. 아, 네. 매일 다큐만 10시간 봐요, 하루에. 와. 저는 우리나라 한글로 된 다큐 역사부터 안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4번째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강내국의 비밀 같은 거 최근에 봤는데 6번째 봅니다. 오늘까지 봅니다. 네. 아예 외워버려요, 그냥. 저는 자면서 들으면서 호. 그 나레이션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리시는구나. 갑자기 고랑 기자님 말문이 막 네, 막히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냥 저는 네, 남들 하는 만큼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저보다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 있다면 네. 저는 암호화폐 그만하고 그냥 투자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애널리스트 분들 더 좋은 분들 오시면 네. 그때는 그분들이 해야지 저 같은 비전문가 그리고 가방끈 짧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더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고 저는 뒤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 잘할 수 있는 배경을 또 뭐 설계를 해준다든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아, 신두님이 왜 신두 교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어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보고 있으면 너무 듬직하고 아니, 멋있을 저 때문에 다 것 같아요. 물렸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지. 나를 따르라. 왜 오르면 이제 그때는 이제 털어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또 인터넷 기사 중에 고란님 기사가 제일 감사합니다. 너를 만나님. 고란 TV 너튜브에서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있나요? 고란 너튜브를 TV라고 또 있습니다. 만드셨어요. 네, 고란 TV. 그래서 열심히 구독자 하고 1000명 가자. 가자.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그럼 긍정 뉴스도 한번. 네, 그 살펴볼게요. 이제 시장에서 자정 작업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뉴스인데요. 그 부동산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거는 매우 안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제 그 파르잠 엘사니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게 뭔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그 고란 기자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다 좋다. 근데 그게 꼭 블록체인이 필요한 비즈니스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니면 굳이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중앙 집권 서버를 갖다 놓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동산이 단순히 매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매매에 따른 세금도 내야 되고 보유에 대한 보유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과 여러 가지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블록체인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그 작년에 파일럿 할 때도 네. 부동산 거래 관련 ICO 한 대표님 한번 모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뭐였냐면 한국은 제도적으로 안 되지만 외국에선 돼요. 이제 그게 답변이었었거든요. 여기서 돼요? 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이 어느 나라나 다 거래세라는 네, 게 있고 맞아요. 보유세라는 게 네. 있는데 블록체인을 담는다고 해서 그게 되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 블록체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지 작업이죠.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면서 시장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긍정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생각이다라지만 지금 최근에 약간 트렌드랄까 약간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도 있지만 그 암호화폐 그 자체로 해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기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이죠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걸 이제 유동화시키는 수단으로 토큰을 어떻게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다. 주식보다 아니면 펀드보다 ETF보다 더 효율적일 거다라는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부동산을 유동화하는데 토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긍정적이죠. 네네네. 다만 그건 이제 약간 토큰 시스템 적용 자체가 국경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매겨야 될지 어떻게 거래를 제한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제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거지만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는 토큰 이코노미가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네, STO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 두 가지를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보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 나라 이제 뭐 시민권이 있다든가 네. 이렇지 않으면 제한적인 네. 요소가 있는데 그걸 무작정 증권화해갖고 사고 팔고 글로벌 거래에서 사고 팔기로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빼고 네. 설명 없이 부동산 자산에 뭐 토큰화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해도 베트남에 이제 실거주자가 아닌 이상의 투자를 못 하듯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협의가 없으면 부동산 자산 이동은 그 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적으로 움직이는 건 글로벌 시장하고 맞진 않아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현재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저는 엄청 많아요. 교수님도 있고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금융권 관계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근에 무슨 네. 통계 자료 봤더니 오히려 거래량이 시작이 오히려 더 이렇게 하락 국면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 바닥에 왔던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닥이라고 추정되는 지금 더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봤어요. 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다음 금융 뉴스로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건클릭의 창업자가 네. 자기 이제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이거 팔고 비트코인을 뭐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래서 팔았나요?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모건클릭이 어차피 아니 어차피 안 팔아도 돈이 있을 건데 그걸 왜? 여기도 이제 돈이 그 없네. 암호화폐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을 유치하려고 자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딱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람보르기니가 앞으로 람보르기니의 감가상각 금액보다는 비트코인 현재 사는 게 손실을 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저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혹시 람보르기니가 2개? 노란색이던데. 되게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네. 차고에? 3번 람보르기니를 팔아야겠다라는. 근데 기사를 보면 이 암호화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관련된 애들 특히 외국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 운영하는 회사들, 네. 사모펀드 운영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기사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긍정적이어야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람보르기니가 이제 갖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네. 그거보단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결국엔 떨어지는 것 중에 덜 떨어지는 걸 네네 하겠다는 얘기를 들렸습니다. 기분 나쁘네요. 진짜 암호화폐 한다면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덜 떨어지는 것 같다. 아 진짜 연거 없다. 신드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신드님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투자자들의 대표 같은 어, 느낌으로 그러게요. 오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보면은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다 맞아. 아니 암호화폐 관련자 분인데 들떨어질 것 같아서 샀다니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생명증 걸려 있는 사람들 지금 웃고 있지만 몇 명이고 지금 딸린 식구들이 몇 분인데 그런 분들이 생각 좀 하면서 트위터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뭐 저기 어떤 아 이분이 트윗을 이렇게 올리신 네네, 거예요? 트윗을 올린 거야. 네네. 오늘 치킨 18,000원 안 사 먹고 52풀 사신 분도 있는데 저 52풀 산 게 치킨이 될지 람보르기니가 될지 그렇죠. 알 수 없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소고기 먹지 말고 리플 사자. 그냥 트론을 사자. 지금 굶을지 모르는데 나중엔 모르니까. 나중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작년에 근데 아까 뉴스 중에 좀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오늘 뉴스를 뽑아보자 그러면 네. 저는 사실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암호화폐 공동 개발이에요. 네네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뉴스는 왜 그러냐면 이제 중동에서 이제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그리고 원유 생산량이 미국이 중동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동 자체가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갖고 부자였는데 더 이상 석유를 팔지 못하면 부자가 못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나 왕정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복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네. 그 왕권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기에 위기가 오니까 제가 판단할 때 제조업을 할 수는 없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미 많이 상승해 있고 기후적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러시아와 네. 같은 제조업은 발생을 못한다면 결국엔 세상에 양대 축인 업태가 있는데 제조업하고 금융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업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국가적으로 당연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진출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작년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작년부터 계속 중동 지역의 암호화폐 발생이 상당히 쉽다. 그리고 저번에 죄송한데 고랑기냐님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페트로코인의 실패를 말씀하시는데 페트로코인 말씀하신 적 있죠? 페트로코인이 폭락을 했다. 폭락은 아니고요. 네, 네. 그게 스캐머. 사실은 그게 뭐가 다른 측면이 있냐면 우리가 화폐라는 건 근본적으로 무엇을 자산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국방력 아니면 금. 근데 얘네들은 원자재, 원유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원유 기반의 페트로가 성공을 못하는 시기가 와 있지만 네. 만약에 국가 간의 이제 원자재 문제로 헤게모니가 발생을 하면 그 화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화폐를 갖고 있을 때 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사실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사실 지금 그 뭐랄까 미국의 제재를 약간 뭐랄까 미국이 하지 마 이랬는데 그거 아니 싫어 우린 할 거야라고 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세력은 없는 거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페트로가 성공을 하려면 기본 바탕은 뭐냐면 미국의 제재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페트로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아, 베네수엘라가. 잘못 알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살짝 까먹었네요. 지금 얘기하다가 일단 사석에서 주셔도 돼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놀라셨어요. 놀라서 지금. 뭐지 싶어서. 네. 사석에서 주셔도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맞아. 이 얘기 하려고 들었어요. 지금 아까 그거 되게 좋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트로 좋게 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중동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암호화폐 개발에 나섰다. 이게 왜냐면 지금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네, 이게 네, 절대로- 관심 있게 보는 네, 뉴스다. 음. 그런데 일단 관심 있게 보는 뉴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경험적으로 판단했을 때 스캠이 나옵니다. 저기 그 중동 왕세자 본인이. 23번째 왕위를 승계하기로 예정된 누가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뭐 어디 무슨 뭐 만수르 코인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대부분 스캠입니다. 네, 믿지 마세요. 그리고 대충 막 사진을 찍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휘두른 낙타.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고용하면 네. 알리바바 코인이 작년에 나왔을 때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알리바바 마인이 한 거냐 그래갖고 내가 검색을 했는데 낙타 2마리하고 산이 딱 사막이 나오는 거야.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맞는데 낙타가 있는 알리바바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스캠은 아니긴 한데 알리바바 상표권에 대한 문제는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비트코인도 알리바바가 만든 거 맞죠? 그래갖고 낙타코인이라고. 맞습니다. 그 실제로 있어요. 예. 그래갖고 사셨어요. 마인이 하는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백서 들어가 보니까 낙타하고 사막만 있는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코인 도둑. 그런 것도 근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실 정도고 이렇게 뭐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실시간 채팅하고 이러실 분들이면 네. 이런 거가 저런데 누가 넘어가냐 하는데 넘어가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선능력 주변에 있는 수많은 코인 다단계 업체들 보면 되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다 믿으세요. 그런 업체들이 정말 많고요. 제발 좀. 네. 네. 네, 제가 오늘은 되게 신박한 코인을 봤는데 그 네.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 코인 개발자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요? 네, 대통령이 밀어주는 코인이다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데 거기 그렇게 그 저기 이제 그렇게 그 막 연세 쓰셔도 드신 되는 건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대요.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코인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예 코인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 사진을 봐도 딱 봐도 합성처럼 보이거든요. 아, 네. 어떡해. 저희가 추정 유시분을 보면서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50대, 네, 60대였잖아요. 맞아요. 제가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저희 방송에 또 50대, 60대 분들이 들어와서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근데요. 네. 아셔야 되는 게 아프리카는 제가 아프리카하고 요새 미디어 채널에 관심이 있어 네네. 미디어 채널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해갖고 아프리카하고 유튜브는 무엇이 다를까를 분석을 해봤는데 아프리카는 젊은층이 많아요. 사실 네네. 젊은층이 많지만 유튜브는 나이가 연령층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유튜브는 10대, 20대, 30대 비율은 높습니다. 근데 네. 40대 비율이 30대하고 40대 비율이 50대한테 져요. 어. 그 얘기 왜 그러냐면 그래요? 중장년층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네, 그분들이 실제로 예. 많이 보시는데 주로 홍카콜라 같은 거 많이 예, 보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본인들의 이제 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데도 쓰고 습득하는 데도 쓴다는 말이죠. 그럼 만약에 유튜브하고 이제 계속 경쟁 상대로 아프리카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면 실제로 노인분들이 볼 수 있는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는 장년층, 중년층 네. 콘텐츠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많은 돈에 섭외하셔갖고 출연시키면 많은 결론은 유튜브- 부장님 죄송해요. 들으셨나요? 네, 오케이 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비싼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 또- 별로 저 싼 마이로 안 하니까. 정말. 그리고 많이 받는 만큼 다 에어드랍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뭐죠? 약간 저 잠깐 투표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잠깐 들었었어요. 에어드랍이라 하면 신두코인 혹시 발행하셨나요? 비트코인을 사갖고 비트코인을 드려야죠. 비트코인. 네, 아, 비트코인을 역시 드려야죠. 기축통화로. 네, 당연하죠. 기축통. 죽어도 달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들 틈새 홍보하러 나오. 아니 그 왜 휴전 60분에서 코인 만드는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참 막 코인 막 여기저기 ICO 한다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렇다면 나도 코인을 만드마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도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갑 주소 보내주면 자기가 그 ERC 텐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지갑 주소 알려주면 보내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기도 하면서 네. 스캠이기도 한 거죠. 양날의 검이 돼버리는 거죠. 네. 약신이기도 하면서 스킴. 비트코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탄생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또 웃기는 저도 그거 보고서 내가 웃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KBS에서 코인 발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나운서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KBS 코인 만드는 어쩌네 하시길래 저도 그 따라서 백수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퀄이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방송에서 좀 과장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긍정 뉴스가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간략하게 나머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네. 바이낸스가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를 이제 유럽에다 설립하겠다.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막히면서 네. 그 법정화폐와 유입이 지금 차단이 돼 있는 상태고 물론 몇 군데 되는 데도 있고 이제 벌칙 계좌를 쓰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입이 좀 차단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침체되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이낸스가 저도 이제 처음 코인 거래를 영국에서 했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법정화폐를 그때 받았었기 때문에 처음 연구했었는데 거기다 어느 이제 거래소에 법정화폐를 얻나요, 그럼? 네.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신 거예요, 법정화폐로? 저는 이제 리플 재단이 이제 영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게이트허브라는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거래를 게이트허브에서 했습니다. 파운드화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달러로 들어갔죠. 자 여기서 네, 잠깐 네. 궁금한 게 그게 몇 년경인가요? 16년인 16년.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 상태는 그때 리플을 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 궁금해요. 정신이 리플 번쩍 드셨어요. 이런 거 얘기하시다가. 궁금해요. 예. 리플 평균 매수 단가가 90원이었어요. 와. 그래서
그게 그래서요? 4,000원까지 갔었죠. 네네, 그래서. 4,000원에 못 팔았겠죠, 당연히. 네네. 한 1,400원에 판 것 같아요. 와. 네네. 작년 12월 달에. 뭐 타고 다니세요? 차 뭐. 와. 이게 물량이 문제죠, 물량이. 저도 20만 원을 이더리움 3만 원에 샀습니다. 물량의 문제. 아니 근데 90원이면 500만 원어치만 샀다고 해도 예, 열대. 몇십억의 가치가 넘어가죠. 바로 형님 나왔습니다. 요새 그러죠. 왜 채팅창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사회에선 돈 많으면 형님이다. 그럼요. 네. 정말 형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네. 제가 리플 3원 투자하신 분을 실제로 우와. 200만 원 투자했는데 200억이 넘어갔었는데 아까 나이가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은 20억 정도까지 낮아졌는데 실제로 그래도 이제 놀랍네요. 저희 강의를 오시는데 네. 그 스캠인 줄 알고 투자하셨다가 네. 아니 실제로 이게 그 금감원에서 이제 유사수신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때 문제가 됐을 게 뭐냐면 그 리플을 그 이제 말한 그 다단계 업체에서 다단계로 팔았죠. 해외에서 3원 맞아, 뭐 이렇게 많이 3원 띠게다가 투자자한테 100원에 판 거예요. 아. 100원 뭐 이렇게 뭐 90원 이렇게 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기인 거 안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이쪽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 받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이제 에이, 시간이 지나서 사기인데 뭐 많이 안 날렸으니까 맞아요. 그냥 없는 그러고 셈 치자 있다가 이렇게. 2017년에 갑자기 가격이 뛰면서 뭐 뉴스가 막 뉴스가 나오고 나오니까 갑자기 막. 야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어 하는데 이 키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거 찾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성형을 해서요. 20대 애들이 그걸로 실제로 수수료를 많이 벌어서 어. 제가 그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찾으셨나요 네. 다행히? 찾고 많이 이제 다행이네요. 수익 복구 하실 그런 분들이 아, 맞아. 컴퓨터에 폰 그래서 찾아드리고. 우리가 암호화폐가 선진화된 기술이지만 중장년층이 많은 게 초기 한국에서 이제 성공한 ICO들 대부분이 다단계였죠? 중장년층, 예, 다단계 중장년층이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증권을 뭐 주식을 젊은 친구들이 구매하는 거와 다르게 암호화폐는 신기술인데도 어른들이 이렇게 이해도가 빠른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다단계가 나가서 그게 또 성공을 해버렸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어르신들 쪽에서 오히려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거죠. 아 여기 비앙카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정확하네요. 소송했다가 네네. 소송 당시에 리플 떡상에서 소송 취하하고 모두 다 같이 웃고 마무리.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어떤 일이 나와도 좋은 거예요. 예. 뭐 떡상에서. 허수 거래를 하든 뭐를 해도 다 묻혀버리는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져가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참 재밌는 사건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우리 갑자기 이성문 팀장님이 어깨가 더 넓어 네, 보이고 갑자기 네. 빛이 나는 건 무슨 갑자기 이유일까요? 빗성무 네. 같은 네. 네, 리플로는 재미 좀 봤죠. 네. 어깨 힘좀 아, 예. 네. 아니 뭐 이거 인수설 나오고 뭐 이런 거. 네. 인수설. 아, 이거 혹시 취미 활동으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네. 로인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재밌는데 얘기자 보니까 슬프다라고. 빗썸 인수하기 위해 나오신 건가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모릅니다. 네. 자, 흐뭇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갑자기. 아, 그리고 또 마지막 뉴스 하나 할까요, 이거? 네. 그 이제 그 스페인의 이제 에너지 업체인데 네. 랩솔이라고 이건 이제 코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네. 랩솔이라고 이제 그 포춘지에서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 중에 한 15위 정도, 삼성전자가 한 12위 정도 하거든요. 한 네네. 15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얘들 이제 전력도 생산하고 화학 제품도 생산을 하는데 그 전력 생산하고 화학 제품 생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블록체인화해서 지금 얘네 랩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런 그 최상위,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업체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거에 적극적이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면 블록체인 자체, 코인은 아니더라도 네네. 블록체인 자체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나 에너지 관련해서 네네. 나와서 그런데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 벡트거래소 오픈이 지금 사우디 얘기도 잠깐 우리가 했지만 벡트거래소 오픈에 최근에 네 업체가 또 투자를 했는데 네네. 전부 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야. 예. 뭐 엑스모빌하고 우리가 다들 아는 그다음에 또 영국의 2대 정유회사가 또 투자를 했고 네 군데 전부가 제가 알기로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라든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듣기로는 예. 뭐 태양광, 그러니까 전기 생산하는 업체들, 예. 에너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그 이유는 가장 그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이는데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사실상
네네. 여러 가지 연관관계는 있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란 기사님은 어떤 뭐 에너지 기업이 왜 투자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스타벅스가 왜 투자했는지. 아 스타벅스 기사 너무 잘 봤고요. 지난 네.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유 부분 때문에 저는 원유 거래에 결국은 암호화폐가 쓰인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영국에서 네. 미국으로 그 세계 경제, 뭐 세계 중심 패권이 넘어간 게 원유 거래를 파운드로 하다가 달러로 이제 다 바꿨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이 원유 거래를 위안화 거래로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도 약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달러 패권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해서 에너지 회사들도 약간 뭐 다음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다음 스텝을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중국이 석유를 이제 위안화로 연동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베네수엘라를 최근에 중국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네. 6천조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에다가. 그리고 암호화폐를 만들 때 중국에서는 6천조가 아니 600조 정도 돼. 아무튼 어마어마한 6천만 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근에 두 번 투자해갖고 600조 정도 투자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돈이 정말 근데 많구나.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공인된 중국 언론에서 베네수엘라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뉴스도 내보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유 기반으로 위안화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과 반대 진영의 산유국들이 중국한테는 여러 가지로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그 중국이 굉장히 사실 그 어쨌든 기름, 원유가 되게 중요하니까 하고 네. 싶어 하는데요. 지금 뭐 미국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미국은 이게 또 미국이 참 이 천조국 이거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름이 없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는 중국 산유국들이 원유값을 올려버리면 야 니네 올렸어? 그럼 우리 셰일가스 뽑아 이러면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 원유가 넘쳐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네. 우리 건 이제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려고 참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른 얘기면 한국이 원래 원유가 중동 쪽에서 이란산 원유하고 많이 썼는데 네. 비율 자체가 80% 넘어가게 미국 쪽 텍사스유로 바뀌었어요. 지금 원유 수입을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쪽에서 미국으로 바꿨습니다. 아, 더 싸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신. 세계연이 다 모니터링해요. 야. 주가하고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나이 약간 저 세대다 아니면 팀장님 뭐 이렇게 세대 보면 설립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석유가 고갈된다. 아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네. 엄청 나왔었거든요. 네, 50년에 맞아요. 고갈된다. 맞아요. 네, 아직까지 고갈 안 되고 잘 먹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그렇죠. 있네요. 아직도 100년 더 쓴다는 얘기. 이 고갈 얘기는 정말 몇십 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저 잘 어릴 나오고 때도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나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29입니다. 예. 아, 네. 초등학교 때쯤. 아, 맞아요. 그거 가능한 얘기. 네, 뉴스로 봤던 것 같네요. 자, 저희가 또 우리 이성문 팀장님이 준비해주신 코인 BW 준비된 이제 뉴스를 다 보았고, 저희 다음 코너가 우리 신드님이 방송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짤이요?